화려한 돌잔치 연회장, 하객들이 모여 축복하는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작은 사고가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갑자기 아이 손에서 떨어진 작은 떡 조각 하나.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하얀 떡이 시어머니의 고운 비단 한복에 얼룩을 남기는 순간까지도 이것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이 중요한 날에 어디서 이런 부주의가! 70세 시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굴욕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벌어진 충격적인 순간, 탁! 며느리의 뺨을 내리치는 소리가 연회장에 메아리 쳤다. 100여 명의 하객들이 숨죽인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하지만 그때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있었다. 조용했던 친정 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순간이었다.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겠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300억 자산가의 은밀한 복수 계획의 시작이었다. 과연 이 조용했던 친정 어머니의 정체는 무엇이며 권력과 돈으로 무장한 시어머니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여울 사연은 바로 여러분의 추억이고 우리 세대의 마음을 담은 사연입니다.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6시, 김지연은 아직 잠들어 있는 가족들을 깨우지 않으려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 박영숙을 위한 미역국을 끓이면서 지연은 오늘도 어떤 잔소리를 들을지 마음속으로 준비했죠.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영숙은 늘 이런 말로 지연의 하루를 시작시켰어요. 설거지하는 방법부터 아이 기저귀 가는 순서까지 모든 것에 간섭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님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깊어져만 갔죠.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우리 집안 법도를 따라야 한다. 영숙의 목소리에는 70년 인생의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어머님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죠. 남편 민수는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뒤로 더욱 체면을 중시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안 위신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민수는 거의 항상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엄마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양보하자는 식이었죠. 지연아, 엄마 말씀에 토 달지 마. 어른 공경하는 게 우리 집안 전통이야. 민수의 말에 지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고 해도 늘 이런 식으로 막혔어요. 남편조차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죠. 지연에게는 다행히 친정어머니 윤정이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과묵한 성격이지만 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분이었어요. 가끔 지연이 친정에 들를 때면 정희는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딸의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엄마, 전 괜찮아요.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지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하면 정희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큰 결심을 품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정희는 소박한 옷차림에 검소한 생활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도 딸에게는 늘 걱정 말고 살아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끔 정희의 눈에는 예상치 못한 날카로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시댁에서의 일상은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것은 곧바로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 김치를 조금 짜게 담그거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기라도 하면 영숙은 며느리 교육이 부족하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를 키우면 안 돼.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영숙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졌어요. 지연은 아이를 돌보면서도 시어머니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육아조차 허락되지 않는 기분이었죠. 지연은 육아와 살림에 묶여 지내면서도 늘 조심스러웠어요. 한마디 말실수라도 하면 며칠 동안 냉대를 받을까봐 두려웠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고 자신만의 시간이란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놀러 다니냐는 영숙의 핀잔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이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이유식을 뱉어내자 영숙이 혀를 찼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우리 손주가 영양실조 걸리겠어. 지연은 조용히 아이의 입을 닦아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지연은 참았어요. 남편을 사랑했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늘 문제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예전 우리 때는 말도 함부로 안 했는데. 영숙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지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비난받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지연은 아이를 재우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긴장된 일상 속에서 지연은 곧 다가올 아이의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의 큰 행사인 만큼 더욱 신경 쓸 일이 많았지만 지연은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이란 영숙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이었고 그 기준은 늘 높고 까다로웠죠. 드디어 손주의 돌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지연은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였어요.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린 모습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지연아, 손님들 앞에서 실수하지 마라. 우리 집안 체면이 달린 일이야. 영숙은 아침부터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고운 분홍빛 비단 한복을 차려입은 영숙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어요. 오늘은 자신이 주인공인 날이라는 듯 어깨를 당당히 펴고 있었죠. 연회장에는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회사 동료들과 친척들, 그리고 동네 지인들까지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영숙은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보세요라며 자랑을 늘어놓았죠. 지연은 아이를 안고 조용히 한쪽에 서 있었어요. 친정어머니 정희도 소박한 한복을 입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딸과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아기가 좀 보채네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낯선 환경과 많은 사람들 때문에 계속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연은 아이를 달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빨리 조용히 시켜. 손님들이 다 보잖아. 영숙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지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죠. 그때 지연은 아이에게 작은 떡 조각을 쥐어주었습니다. 평소 아이가 좋아하던 방법이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떡을 만지작거리며 조금씩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 손에 들려있던 떡 조각이 갑자기 떨어져 버렸어요. 그 떡은 정확히 영숙의 고운 분홍빛 비단 한복 가슴팍에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하얀 떡가루가 아름다운 한복에 얼룩을 남겼어요. 어머, 이게 뭐야? 영숙의 비명 같은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순간에 이쪽으로 몰렸어요. 영숙은 자신의 한복을 내려다보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바로 닦아드릴게요. 지연은 황급히 손수건을 꺼내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지연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어요. 어디서 이런 부주의가 있냐? 이 중요한 날에. 영숙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돌잔치에서 저런 일이. 속삭이는 소리들이 지연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다시 한번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하지만 영숙의 분노는 더욱 치솟았어요.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영숙에게 이런 일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거든요. 이런 며느리를 뒀으니 우리 집안이 망신당하는 거야. 영숙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숙은 지연의 뺨을 힘껏 내리쳤어요.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연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아이는 놀라서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봤죠. 지연은 뺨을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울면 더 큰 망신이 될 것 같았거든요. 민수는 당황한 채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정희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정희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가워진 거예요.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향해 걸어갔어요. 지연아.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어요. 집에 가자. 지연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하객들은 여전히 수군거렸고 영숙은 한복의 얼룩을 보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민수는 사과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돌잔치는 그렇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 마무리됐죠. 연회장을 나서는 정희의 뒷모습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돌잔치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그날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뺨을 맞은 자리는 이미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당한 그 굴욕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지연아, 친정에 잠깐 들르자. 정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더 단호하게 들렸어요. 지연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직도 돌잔치 사건에 대한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었거든요. 정희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한 지연은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름을 느꼈습니다. 늘 온화하던 정희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서려 있었어요.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아, 그날 일은 내가 다 봤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억눌려 있었어요. 내가 참고 산 세월을 알지만 이제는 안 된다. 나도 더는 지켜만 보지 않을 거야. 지연은 어머니의 말에 놀랐습니다. 평생 조용하고 순한 성격이었던 정희가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요. 가정이 깨지면 아이가 힘들어져요. 아니다, 지연아.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심해질 뿐이야. 이제는 내가 나서야겠다. 그때 정희는 서재로 들어가더니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연은 어머니가 그런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정희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에게는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다. 정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사실 엄마는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해왔다.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하며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어머니가 부동산 투자를 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강남 재개발 지역의 건물들, 그리고 여러 곳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임대 수익과 투자로 모은 자산이 300억 정도 된다. 정희의 말에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범한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그런 거대한 자산가였다니요. 정희는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은 15년 전에 샀고 이 땅은 10년 전에 매입한 거야. 모두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세금도 제대로 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지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기르길 바랐거든. 정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영숙과는 과거에 악연이 있었다. 지연은 더욱 놀랐어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요. 25년 전 영숙은 내 소유였던 땅을 헐값에 빼앗아 갔다.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시 나는 남편을 잃고 어린 내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 영숙은 그 사실을 알고도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했지. 지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요. 그때 나는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땅은 나중에 재개발되면서
지금 시세로 100억이 넘는 가치가 됐어. 영숙은 그걸로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지. 정희는 오래된 계약서를 꺼내며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다 증거가 있다. 당시 부당한 거래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그리고 영숙이 그 뒤로 벌인 일들도 조사해뒀다. 엄마.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어요.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참았다. 내가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기를 바랐거든. 하지만 그 여자가 내 딸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걸 보니 더는 참을 수 없다. 정희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정희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영숙의 현재 부동산 현황도 다 조사해뒀다. 대출과 담보 상황, 세금 문제까지 말이야. 이제는 내가 되돌려받을 차례다. 지연은 어머니의 준비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지연아.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진행할 거야. 다만 영숙이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보여줄 뿐이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내 앞에 서겠다. 더 이상 혼자 참지 마라. 정희와의 대화를 마친 지연이 시댁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건이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영숙의 기분은 최악이었어요. 우리 집안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며 하루 종일 투덜거렸습니다. 지연아, 어디 갔다 왔냐? 영숙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영숙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친정 가서 또 우리 집 험담했겠지. 민수는 회사에서 돌아와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아, 이번 일로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어. 부장님이 가정관리나 제대로 하라고 하시더라. 민수의 말에 지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비난받는 상황이 억울했죠. 여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실수한 것뿐인데. 지연이 말하려 했지만 민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만해. 엄마한테 더 상처 주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내자. 영숙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동네 부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요즘 며느리들이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니까.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영숙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죠. 한편 정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25년 전 부동산 거래를 재검토하고 싶습니다. 정희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거래가 정당했다면 문제없지만 부당한 압력이나 기만이 있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특히 상대방의 현재 부동산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영숙이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건물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전 지원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입자들에게
세입자들은 정의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불편했던 터에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였죠. 정의는 시세보다 높은 이전비를 제안하며 세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영숙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전히 지연을 탓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가르쳐서 집안이 망신당했다며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푸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영숙에게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세입자들이 갑자기 이사를 나간다고 하네요. 건물 관리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꺼번에 여러 명이 그러는데 뭔가 이상해요.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그래? 세입자들이 나가면 임대 수익이 줄어들 테니까요. 영숙은 급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줌마, 정말 이사 나가시는 거예요? 영숙이 세입자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사비 지원도 받고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됐어요. 세입자의 대답에 영숙은 의아했어요. 누가 이사비를 준다고 했어요? 새로운 건물주가 리모델링 한다면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세입자의 말에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새로운 건물주라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영숙은 급히 부동산 중개업소로 달려갔습니다. 제 건물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중개업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그게 누군가 건물 매입을 문의하더라고요. 정식으로 계약하려면 소유주와 상담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 영숙은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해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숙 씨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출석 요청서를 보내드렸으니 확인해 보세요. 영숙은 전화를 받고 손이 떨렸습니다. 세무조사라니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담당자는 자세한 내용은 출석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만 했어요. 영숙의 임대업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이 하나둘 떠나고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영숙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신뢰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세무서에서 정기 점검하는 거겠지. 하지만 영숙은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세입자들이 대부분 떠나면서 임대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세무서에서는 과거 부동산 거래의 세금 문제를 계속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박영숙 씨, 25년 전 토지 취득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발견됐습니다. 세무 담당자의 말에 영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정당하게 산 거예요. 계약서도 다 있고. 하지만 영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증여세 탈루와 소득 은닉 혐의가 있습니다. 추징세와 가산세를 합쳐서 15억 정도 납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영숙은 현기증을 느꼈어요. 15억이라니 당장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영숙은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어요. 하지만 은행 담당자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건물 세입자들이 대부분 나가서 수익성이 떨어졌고 세무조사까지 받고 계시니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민수는 회사에서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머니의 세무 문제가 회사에도 알려지면서 승진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거든요. 민수 씨, 가정사를 좀 정리하고 오시죠. 부장의 말에 민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지연에게 화를 냈어요. 다 내 탓이야. 돌잔치에서 엄마 체면 구긴 내 탓이라고.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이렇게 된 것도 내가 망신을 줬기 때문이야. 내가 조심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민수는 자신의 처지가 곤란해지자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돌렸어요. 지연은 남편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영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세무서의 압박이 계속되자 결국 건물 일부를 금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도 빨리 팔아야 해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간청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숙이 금매로 내놓은 건물에 바로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현금으로 즉시 거래하겠습니다. 매수자 측에서 제안해 왔죠. 영숙은 의심스러웠지만 당장 돈이 급해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나서 영숙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건물을 산 회사의 실소유주가 바로 정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영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조용했던 정의가 이런 일을 벌였다니요. 영숙은 급히 정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정이, 당신이 뭘 하는 거야? 하지만 정의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25년 전에 당신이 내게 한 일을 돌려받는 것뿐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때 정당하게 거래한 거잖아. 영숙이 소리쳤지만 정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당하다고요? 급전이 필요한 과부를 이용해서 헐값에 빼앗은 게 정당한 거래라고 하시나요? 영숙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건물을 팔아도 세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남은 부동산마저 압류 위기에 놓였어요. 그동안 쌓아온 재산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상황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영숙의 처지가 언론에까지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부를 쌓은 고령층, 세무조사로 몰락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영숙은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숙은 마지막 수를 두었습니다. 기자를 불러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며느리와 친정이 저를 고의로 망하게 했습니다. 돌잔치에서 일부러 사고를 낸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영숙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앙심을 품고 친정어머니와 함께 복수를 하고 있어요. 이건 폐륜이에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내몰다니. 영숙의 인터뷰는 곧바로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어요. 며느리의 복수, 시어머니 재산 털어 길거리로 내몬 폐륜 사건. 댓글들도 영숙에게 동정적이었죠.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하네.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세상. 지연은 이 기사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폐륜 며느리로 몰리고 있었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고 아이 유치원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이제 정말 끝이야. 민수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들도 피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었습니다. 내 인생이 다 망가졌다고. 다 내 탓이야. 지연은 남편마저 잃은 듯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어요. 폐륜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지연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희도 딸의 상황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시작된 일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영숙이 먼저 전쟁을 선포한 이상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폐륜 며느리라는 낙인에 시달리던 지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 유치원 앞에서는 다른 엄마들이 피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 사람이 시어머니 재산 빼앗은 며느리래 하는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지연은 친정으로 피해왔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절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딸을 본 정희의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만 눈치 보며 살아라. 정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람이든 돈이든 남에게 기대지 마라.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순종적인 며느리로만 살다가는 평생 짓밟힐 뿐이야. 정희의 말에 지연은 뭔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남편을 위해, 아이를 위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 계속 참아왔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더 큰 굴욕과 절망뿐이었죠. 엄마 말이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봤습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치, 남편의 눈치, 심지어 동네 사람들의 눈치까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정희의 휴대폰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인터넷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희와 지연은 급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돌잔치 당일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누군가 하객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영상에는 지연이 아이를 달래는 모습과 떡이 떨어지는 순간, 그리고 영숙이 지연의 뺨을 내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머, 이게... 지연은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시어머니의 공개 폭행, 이게 맞나요? 였어요. 댓글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실수한 건데 왜 며느리를 때려? 이건 명백한 폭행이잖아. 시어머니가 너무 심했네. 저 며느리 기사 나온 사람 아니야? 뭔가 앞뒤가 안 맞네. 영상이 퍼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숙에게 동정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폐륜 며느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폭행당한 피해자였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뺨을 때리다니 아이 앞에서 엄마를 때리는 게 맞아? 이런 시어머니한테 복수한 거면 이해된다. 댓글은 계속 늘어났어요. 정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즉시 변호사와 함께 움직였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명예훼손과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진행합시다. 변호사는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되겠네요. 공개석상에서의 폭행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하고요. 한편 영숙은 영상이 퍼지는 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럴 수가. 자신이 지연을 때리는 장면이 온 세상에 공개된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었죠. 영숙에게 항해 전화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며느리를 사람들 앞에서 때릴 수 있어요? 아이 앞에서 엄마를 폭행하다니, 폐륜은 당신이 했잖아요. 영숙은 전화를 받을 수도 없었어요. 동네에서도 영숙을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저 사람이 며느리 때린 사람이네, 뉴스에서 거짓말한 거였어. 불쌍한 척하더니 영숙은 외출하기도 어려워졌어요. 민수도 회사에서 더욱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동료들이 영상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민수 씨 어머니가 그분이세요? 와, 며느리를 저렇게 때리다니. 민수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영상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억울함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 이렇게 공개되는 게 착잡했거든요. 지연아,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한다. 정희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계속 참고 살 것인지 아니면 당당하게 맞설 것인지 말이다. 지연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항상 평화를 택했어요. 갈등을 피하고 양보하고 참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더 큰 고통과 굴욕뿐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래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제 아이를 폭력과 모욕 속에서 자라게 둘 수는 없어요. 존중 없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희는 딸의 각성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지연이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닌 주체적인 여성으로 깨어난 거예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좋아, 지연아. 이제부터는 엄마가 내 뒤에서 든든하게 버텨줄게. 우리가 옳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자. 법원에서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구청 대강당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특별 조정이었어요.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투명한 과정을 위해 공개 조정이 결정된 거였죠.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가득 찼습니다. 지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더 이상 고개 숙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조정실에 들어서는 지연의 모습에서는 새로운 의지가 느껴졌죠. 옆에는 정희가 든든하게 서 있었어요. 영숙도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화려했던 옷차림도 소박해졌고 당당했던 어깨도 처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조정위원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잔치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명예훼손, 그리고 과거 부동산 거래의 부당이득, 반환까지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먼저 돌잔치 영상이 대형 화면에 상영됐어요. 방청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숙이 지연의 뺨을 내리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영숙은 고개를 숙이며 화면을 차마 볼 수 없었어요. 피신청인 박영숙 씨, 폭행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조정위원의 질문에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실수였습니다. 실수라고 하셨는데 공개석상에서 며느리의 뺨을 때린 것이 실수였다는 말씀입니까? 조정위원의 추궁에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어서 정의가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25년 전 부동산 거래 당시의 계약서와 당시 시세 자료, 그리고 영숙이 그 뒤로 벌인 부당한 거래들의 증거였어요. 상대방이 급전이 필요한 과부라는 점을 이용해 시세의 3분의 1 가격으로 강매한 것입니다. 영숙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당시 합법적인 거래였습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정의가 준비한 자료들 앞에서는 힘이 없었죠. 조정위원은 언론 인터뷰 부분도 다뤘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도 심각합니다. 폐륜 며느리라고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폭행을 가한 상황이었죠. 방청석에서는 술렁임이 일었어요.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사과의 시간이 왔습니다. 조정위원이 영숙에게 말했어요. 사과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었습니다. 저는 박영숙은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체면을 핑계로 며느리에게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손을 댄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며느리 김지연 씨와 손주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것도 사과드립니다. 방청석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영숙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담겨 있었죠. 이제 지연이 응답할 차례였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제 아이를 모욕과 폭력 속에서 자라게 두지 않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연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가족을 지키지 못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책임을 인정합니다.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한 것을 사죄드립니다. 민수의 사과에 지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늦은 사과였지만 그래도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의가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권력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미는 것입니다. 정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진정한 어른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는다면 그것은 권력의 남용일 뿐입니다. 조정위원이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정식 사과, 명예회복, 그리고 과거 부당이득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서명 시간이 왔어요. 영숙이 먼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고 지연이 뒤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은 아이의 작은 손에 도장을 묻혀 손도장을 찍었어요. 그 순간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도장이 찍히는 순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처럼 보였어요. 방청석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나서 지연은 홀가분한 마음이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을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조정이 끝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민수와 결국 이혼을 선택했어요.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힘이 있었으니까요. 지연아, 이제 정말 새 출발이구나. 정의는 딸이 선택한 길을 지지했습니다. 지연은 정의의 도움으로 작은 문화센터를 열었어요. 함께 자라는 공간이라는 이름의 센터였습니다. 아이들과 엄마들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문화센터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체험 활동실과 엄마들을 위한 상담실, 그리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까지 갖췄습니다. 지연은 이곳에서 아이들에게는 자존감을, 엄마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첫 방문자인 젊은 엄마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한때는 존중받지 못하며 살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다른 분들에게는 그런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센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를 주제로 활동했어요. 엄마들을 위한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도 인기였습니다. 내 감정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죠. 지연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한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우울했는데 여기서 제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지연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며느리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 지연은 항상 같은 답을 했습니다. 용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지연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존중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거든요. 한편 영숙은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숙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며느리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반성하게 됐거든요. 영숙은 이제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어요. 화려했던 과거는 사라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가끔 손주 생각이 나면 가슴이 아팠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감히 연락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민수는 지연과 이혼한 후 어머니를 돌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어머니와 함께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가 지연이한테 너무 못했네요. 그래, 나도 이제야 깨달았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도 한 사람의 인간인데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드디어 문화센터 개관식 날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정희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연아, 내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다. 엄마 덕분이에요. 지연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제게 용기를 주셨잖아요. 이제 저도 다른 분들에게 그런 용기를 나눠드리고 싶어요. 개관식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택배 기사가 화분 하나를 가져왔어요. 김지연님 맞으시죠? 화분 배송 왔습니다. 지연은 의아했습니다. 주문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화분과 함께 작은 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지연은 카드를 펼쳐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손주만은 행복하게 해다오 마이너스 영숙. 지연은 카드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영숙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로서 손주를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을 테니까요. 정희가 지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분은 받아두겠어요. 아이도 할머니를 그리워하거든요.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지연은 화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 때까지요. 개관식장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엄마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지연은 이 공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 선생님 정말 멋져요. 한 아이가 지연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지연은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이야.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 해가 지면서 개관식이 마무리됐습니다. 지연은 문화센터를 둘러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뺨을 맞던 그날의 굴욕스러웠던 며느리가 이제는 당당한 한 사람의 여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난 거죠. 정희와 지연은 손을 잡고 센터를 나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설렘과 함께 진정한 화해의 가능성도 열려 있었어요.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관계든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여울 사연은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떠오른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들려주신 소중한 이야기에 제가 정성스럽게 답글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